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든 제 손은 마치 겨울 추위에 떨듯 멈출 줄 몰랐습니다. 부녀관계 일치율 99.9%. 이 숫자 하나가 제 12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내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성인군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데려온 입양딸의 얼굴에서 익숙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제안했을 때만 해도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하는 거야. 남편의 그 말에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렸었죠.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키우는 것보다 내 피 섞인 애를 키우는 게 더 낫잖아. 제가 3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알고 보니 남편이 바람 피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30대 초반, 남편은 30대 중반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샐러리맨 가정이었어요. 부모님께서 검소하게 사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죠. 제가 말하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집도 비슷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대화가 정말 잘 통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남편은 정말 다정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늘 제 이야기를 경청해줬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바쁘긴 하지만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정말 좋네요. 결혼하면 아무리 바빠도 저녁은 꼭 같이 먹으려고 노력할게요. 약속할게요. 남편의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난 지 8개월 만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시작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저녁 7시면 꼭 집에 왔습니다. 오늘 회의가 늦어질 뻔했는데 당신이랑 저녁 먹으려고 일찍 마무리했어.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노력해주는 거 다 알아요. 당연한 거지.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건데. 남편의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결혼 1년 차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신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은 제 이마에 키스를 하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그렇게 웃으며 아기를 보는 남편의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듬해 딸을 낳았어요. 연년생 남매를 키우느라 정신은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우리가 만든 가족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낳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산 후 회복이 잘 안 됐고 결국 자궁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환자분, 자궁을 적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술 후 병실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들어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건강한 아이 둘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당신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더 낳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우리 행복하잖아. 남편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당신만 건강하면 그게 최고야.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변에 부러움을 샀어요. 너희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화목한 가정도 드물어.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쁜 와중에도 가족 여행을 꼭 챙겼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빠, 오늘 운동회 오는 거 맞지? 당연하지. 아빠가 어떻게 우리 아들 달리기 대회를 안 봐? 남편은 정말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요. 둘째를 낳고 5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부터 봉사활동 좀 다녀올까 해. 봉사활동요? 갑자기요? 응, 친한 형님이 보육원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대. 우리 회사에서도 그 보육원을 후원하기로 했거든.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좋은 일이네요. 그럼 다녀와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 주말부터 남편은 정말 열심히 봉사를 다녔어요. 도시락 쌌어요. 점심 꼭 챙겨 먹어요. 고마워. 저녁에 일찍 올게. 남편은 주말마다 빠짐없이 보육원에 갔습니다. 돌아올 때면 늘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오늘 보육원 애들이랑 축구했는데 진짜 귀엽더라. 애들이 막 공 차면서 엄청 좋아하던데? 남편은 봉사활동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아빠, 나도 가보고 싶어. 첫째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엄마, 누나랑 같이 갈까? 진짜요? 며칠 후 남편이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다 같이 봉사 가는 거 어때? 애들한테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좋은 것 같은데요? 애들도 나눔을 배울 수 있고, 우리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가족이 함께 좋은 일 하는 거 나쁘지 않네요. 그 주말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크다. 애들 많겠다. 그치?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두리번거렸어요.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아저씨다! 보육원 아이들은 정말 천진난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금방 친해져서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저씨! 그 아이가 남편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도 예쁘네? 남편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남편 품에 쏙 안기며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남편,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 아이를 예뻐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의심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엄마, 재밌었어. 다음에 또 가자. 응, 애들이 다 착하더라. 아이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안해줘서 고마워요. 그치, 우리 자주 가자. 남편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매달 한 번씩 보육원 봉사를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그 2살짜리 여자아이는 남편만 보면 달려왔어요. 아저씨! 남편도 그 아이를 유독 챙겼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아저씨가 사줄게.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도 따로 챙겨가고 장난감도 사다 줬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둘째도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우리 가족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응? 뭔데? 우리 아이 한 명 입양하는 거 어떨까? 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입양이요? 응, 봉사 다니면서 계속 생각했어.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해준다는 게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우리도 자녀 키워봤으니까 그 행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알잖아. 그 행복을 한 아이에게 줄 수 있다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나도 고민 좀 해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난 당신 의견이 제일 중요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곤 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회사 일 생각하느라.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다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보육원 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못 크는 게 계속 눈에 밟혀. 특히 민지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밤에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하고 12년 동안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부담 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남편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도 사실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렵긴 해요.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해볼게요. 우리 함께 잘 키워보자고요. 정말? 정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후회 안 하게 해줄게. 내가 정말 잘할게. 남편은 저를 꼭 안았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야.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과 여러 번 상담을 했어요. 아이를 입양하시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결정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장님은 남편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실 박 사장님은 저희 보육원에 오래 봉사해 오셨고 많은 후원도 해주셨잖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서류 작업은 복잡했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정환경 조사도 받았고 상담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열정을 보며 저도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드디어 입양 허가가 났습니다. 여보, 됐어. 입양 승인 났어. 정말요? 저는 남편과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자 그 아이가 수줍게 서 있었어요.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우리 딸. 남편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낯을 가리는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품에는 편안하게 안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어.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으로 제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이었어요. 동생아, 이거 봐.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야. 이것도 있어. 같이 놀자. 오빠와 언니가 막내를 반겼습니다. 처음엔 낯을 가리던 아이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오빠, 아이가 조그맣게 불렀을 때 첫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오빠야. 앞으로 잘 지내자. 시간이 흐르면서 막내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밥도 조심조심 먹고 말도 거의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녔어요. 막내는 오빠 언니를 따라다니며 모든 걸 배웠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막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 앉은 막내를 보며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공주 소원 빌어. 응. 아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길 정말 잘했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집에 놀러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 우리 딸. 애들은 잘 있고? 네, 다들 학교 갔어요. 막내만 있어요. 우리 막내 할머니 왔다. 어머니가 막내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막내는 근처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요. 애가 참 잘 컸다. 너희가 정말 잘 키웠어. 처음엔 걱정했는데 정말 진짜 내 손녀 같아.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막내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쩜 이렇게 박서방하고 닮았니? 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진짜 친자식같이 정말 닮았다. 눈매며 입매며 똑같아. 어머니는 신기하다는 듯 웃으셨어요. 하하, 그러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은 했었어요. 막내가 남편을 닮았다는 걸요.
눈매도 코도 입모양도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하지만 그냥 신기한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의심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장모님 오셨다며? 응, 조금 전에 가셨어. 저는 남편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인형을 가지고 노는 막내를 봤습니다. 정말 닮았네.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먹다가 저는 농담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막내가 당신 닮았대. 그래? 남편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응. 여보, 어디서 나온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닮을 수가 있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농담이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하하, 미안. 너무 놀랐네. 그냥 그런 농담은 좀...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고 눈은 다른 곳을 보고 명백히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여자의 촉이라는 게 발동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단순한 농담에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 설마.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일단 스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확인해봐야 하나? 아니야, 그건 남편을 의심하는 거잖아. 하지만 너무 이상했어. 저 반응은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남편의 반응이 떠올랐어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이상했어. 평소에 남편 같지 않았거든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막내와 놀고 있었어요. 막내가 장난스럽게 웃었고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섬뜩했어요. 닮았어. 정말 너무 닮았어. 눈매, 코, 입 모양.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우연치고는 너무 똑같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문틀을 꽉 쥐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이대로는 못 살겠어.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저는 휴대폰으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저는 막내가 낮잠을 잘 때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칫솔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 그 3일이 3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해도, 아이들과 놀아줘도, 남편과 대화를 해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3일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클릭하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리고 결과를 봤습니다. 부녀관계 일치율 99.9%. 아,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진짜였어. 진짜였다고. 제가 3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양을 권유할 때 눈물까지 흘리던 그 모습. 아이가 불쌍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다 거짓말이었어. 불쌍한 건 자기 자식이었던 거죠. 선한 남편 편의 탈을 쓰고 저한테 자기 숨겨진 자식을 떠맡긴 겁니다. 이 나쁜 새끼. 욕이 저절로 나왔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밝혀야 할까? 따져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첫째, 둘째, 그리고 막내. 모두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복도에서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막내의 밝은 웃음소리.
이 아이한테는 죄가 없는데. 눈물이 또 흘렀어요.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밝혀야 해. 이대로는 못 살아. 진실을 알고 나서 남편과 정상적으로 지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남편.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응? 무슨 얘기? 저는 검사 결과지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빠졌어요. 부녀관계 일치율 99.9%. 읽어보세요. 이게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막내가 당신 친자식이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대답해요. 맞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한테 당신 자식을 입양하라고 했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여보,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한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뜸을 들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하룻밤 실수였어.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실수였어. 술을 너무 마셔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둘째 낳고 자궁 적출 수술 받을 때쯤이었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을 엄청 마셨거든. 그래서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가 거래처 직원이었어. 그날 밤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번, 한 번? 정말 딱 한 번이야. 다음날 정신 차리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 진짜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여자가 연락이 왔어. 임신했다고. 처음엔 내 자식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지. 결과는 내 자식이 맞더라고. 그 여자가 나한테 이혼하라고 했어. 자기랑 결혼하고 아이를 같이 키우자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난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었어. 당신을 사랑했고 우리 애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요? 그 여자가 돈을 요구했어. 위자료 명목으로. 1억을 줬어. 그러면 아이 낳아서 알아서 키우겠다고 했거든. 제 입에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그 여자가 연락이 왔어.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당신이 그 보육원을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응. 우리 가족봉사 데리고 간 것도, 입양 권유한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른 척하고 싶었어. 진짜야. 하지만 내 자식인데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당신 자식을 떠맡긴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계속 빌었어요. 딱 한 번의 실수였어. 진짜 사랑은 당신밖에 없어. 아이도 이미 3년이나 키웠잖아. 제발, 제발 이대로 살자. 응? 저는 말없이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계속 빌던 남편이 점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렇게 화낼 일이야?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라고요? 어차피 넌 이미 그 애를 3년이나 키웠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 내 피 섞인 애를 키우는 게 더 낫잖아. 뭐라고요? 내 말이 틀렸어? 어차피 입양한 거면 내 자식이 낫지. 완전히 남인 애를 키우는 게 나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에 무릎 꿇고 빌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난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지.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밥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막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3년 동안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란 아이인데 첫째와 둘째를 보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행복하게 웃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 잠든 아이들을 보면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예요. 특히 막내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친엄마는 누군지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매일 밤 고민합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이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할까요? 남편의 말대로 이미 3년이나 키웠으니 그냥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너무 힘듭니다. 매일이 지옥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한마디라도 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